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트렌치 굴착 시 준수사항 기사 산업기사 시험 3번 정도 나왔는데, 자, 이 트렌치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트렌치라는 것은 왜 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땅을 이렇게 굴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상수도 간이나 하수도 간이나 또는 이 콘크리트 박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치, T-R-E-N-C-H, 도랑이죠, 도랑. 이런 식으로 굴착하는 것을 트렌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원칙적으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다. 원칙적으로 여기에다가 흙막이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렇게 받칩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다. 자,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굴착 깊이는 1.5m 이하로 한다. 자, 이 높이가 1.5m 이하이면은 이 흙막이 지보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1.5m보다 훨씬 크면은 흙막이 지보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 작업을 할 때 주로 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비도 하지만은 이 갈로를 매설한다든가 할 때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 신장이, 평균 신장이 1.8이고, 사람이 가슴 높이가 통상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다가 이 흙이 무너져가지고, 이 흙이 사람 배꼽 위로 가슴, 흡파 있는 쪽 있죠. 가슴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흙이 묻히면은, 제가 시간은 재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람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헤쳐나오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자력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사람을 목만 내놓고 서부 영화, 옛날 그 서부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사람 목만 내놓고 묻어놓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은 살아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가슴 높이 이상으로 묻혀버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압력 때문에. 흙의 압력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이 1.5m보다 크면은 이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를 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굴착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1m 이상의 폭으로 한다. 자, 여기에 어떤 것을 맷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굴착하는 깊이가 2m보다 깊으면은 이 폭을 1m 이상으로 하라. 그래야 사람이 여기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뭐 이런 아주 가느다란 어떤 케이블을 매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넓게 1m 이상의 폭으로 굴착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도 해야 되지만은 사다리, 계단 등의 승강 설비를 설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요 내용, 제가 마킹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발파 작업의 이연 방지라고 있고요. 이것도 산업기사하고 기사시험에서 한두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면은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파할 때는 다이너마이트를 쓰는데, 보통 우리가 현장에 쓰는 다이너마이트는 함수 폭약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얼어붙습니다. 그 겨울철에. 자, 이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하거나 고열물, 뭐 난로 위에서 직접 놓아서 녹인다든가 하면 빵 터져버리죠.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을 할 것. 자, 이 장전구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발파를 하기 위해서 이 하약을 장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터널 발파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구멍 속에다가 하약을 넣습니다. 하약을 이렇게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이 하약 앞에는 이렇게 생긴 내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약을 밀어 넣을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구멍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구멍이 엄청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약을 장전하는 도구를 장전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구를 잘못 쓰면 정전기 때문에 이 내관으로 전기가 통해 가지고 이게 작업 중에 폭발할 수 있는 하약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자, 그리고 나서 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발파를 뭐 비트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하약을 이렇게 넣습니다. 폭약. 여기 내관이 이렇게 꽂혀 있고요. 내관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약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모래 이런 거, 건조한 모래, 그리고 뭐 세석 이런 거, 이런 것들로 여기다가 채워줍니다. 가득 채워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전. 그래서 모래나 점토 이런 것들은 불이 붙지 않는 거,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없는 거. 그래서 모래, 잔잔한 자갈, 그리고 점토 이런 것들로 충전시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충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법규에 그대로 충진이라는 단어가 살아 있습니다. 충진. 여러분들 실기시험 가시면은 충진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장전구라고 이야기하죠. 충전. 이때 전자는 한자로 채울 전입니다. 법규에 충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쓸 때도 특히 실기시험 치실 때 충진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충전이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물론 충전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법규에 전이라고 쓰지 않고 진이라고 쓰고 있네요. 근데 장전 용어는 뭐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전이나 충전이나 같은 전자입니다. 여기도 되어 있네요. 장전된 하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경우, 장전이라고 제대로 적었네요. 장전된 하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기 내가는 경우에는 발파 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가지고 단락시킨다, 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내관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뭐 10개, 20개 설치되는데, 그래서 이 선들을 다 연결해서 쭉 뽑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모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선. 내관들 전부 직렬로 다 연결해서 이렇게 뽑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선이 있으면은 여기 발파기가 이렇게 있는데, 발파기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단자에 이 선을 연결하고 이 발파기를 눌리면은 이 내관이 폭발하면서 이 하약이 폭발하는 거죠. 여기에 발파인데, 이때 발파 모선을 발파기에서 떼어내고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 단락한다는 이야기는 이 떼가지고 이 두 개의 선을 이렇게 같이 붙여놔 버립니다. 붙여놔 버리면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것을 단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부터 5분 이상 경과한 후에 장전 장소에 접근해야 됩니다. 언제요? 자, 이게 불 발랐을 때 눌리는데 발파가 안 되었다, 이런 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런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내관 이외의 것, 전기내관 방식 외에 점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화선을 타고 불이 쭉 붙어가서 터지는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비전기 내관 방식, 즉 비전기 내관 방식인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은 하약류의 장전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 그래서 이 내관도 전기 내관이 있고 비전기 내관이 있습니다. 비전기 내관은 점화 방식입니다.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내관인 경우 화약열을 장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할 것. 자, 이 발파 장소에서 이 발파기 있는 곳까지 이 거리, 이 모선을 끌고 오는 이 거리가 30m 이상 되는 여기에서 도통 시험, 저항 시험을 합니다. 이 도통 시험과 저항 시험은 뭔가 하면은 이 전기가 제대로 잘 통할 건지 이거 확인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각 내관마다 이 저항이 있는데 전체 내관 저항을 합치면은 저항값 계산이 나오겠죠. 그 정상적인 저항이 나오는지를 이 모선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하약 담당 기사가. 그때 그 거리는 적어도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발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니까 어렴풋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